대목차 3번 보겠습니다. 해상운송 계약인데요. 자, 1번에 계품운송 계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기선 운송에서 하나하나 개별 물품에 대한 운송 계약이다라는 의미로 계품운송 계약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양거로 1번에 보시면요. 개별 화물을 대상으로 선박회사 선사와 화주 물품을 보내는 사람 간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양과로 2번에 보시면 대부분 개별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하에서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모아서 혼재한다. 영어 표현으로는 consolid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사로 쓰면 consolidate, 혼적하다, 혼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로 전기선이 사용된다. 요 옆에다가요 LCL이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요. LCL은 less than 컨테이너 로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LCL 이렇게 부르는데요. 컨테이너 로드, 컨테이너에 실을 만큼이 안 되는 화물을 LCL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 화물을 FCL, Full Container Load라고 부르고요. 컨테이너 하나를 다 차지하지 못하는 소량의 화물을 LCL이라고 부릅니다. 자,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컨테이너에 실어야 되니까 이만큼 실어놓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운송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보통 운임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비워둔다고 하면 운임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제대로 그 무역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컨테이너에 같은 목적지로 가는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한꺼번에 실어서 한꺼번에 운송을 합니다. 자, 이 LCL 화물의 화주들을 여러 명을 모아서 한꺼번에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화물들을 모으는 작업, 이걸 혼재 또는 혼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onsolidate 한다, consolid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개념을 중요한 개념인데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forwarder라고 부르고요. forward 하면은 이동시켜주는 사람이다. 앞으로 이동시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는요. 운송 주선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운송 주선업자. 그냥 그 실무에서는 forwarder 또는 forwarding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물품을 운송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forwarding 회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포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운송 주선업자라는 건 뭐냐면요. 주로 이 운송 주선업자들은 실제 운송인이 아니에요. 실제 운송인은 아니다라는 말은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걸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운송을 말 그대로 주선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분들을 도매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물품을 운송할 사람은 그 선박을 갖고 있는 선사겠죠. 이 선사에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부터 미국까지 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배가 있어요. 이 배에다가 미리 컨테이너 5개를 매주 예약을 해놓는 겁니다. 예약을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자기가 예약해 놓은 걸 실제 화주한테 자신의 화주를 모집해하고 실제 화주한테 갖다 파는 거예요. 팔 때 컨테이너 하나당 예를 들어서 $100에 예약을 했다. 그리고 LCL 화주들을 4명을 모으는 겁니다. 4명을 모아서 각각 $40씩 돈을 받는 거예요. 각각 $40씩 돈을 받고 물품을 여기다 같이 적재해주고 운송이 끝나면 각각의 화주별로 물품을 끄집어내서 각각의 화주한테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운송 주선업자라고 합니다. 이때 LCL 화물의 화주들은 누구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냐면 이 운송주선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이 운송주선업자는 실제 운송인하고 또 계약을 체결해놨죠. 그래서 실제 운송인 입장에서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예요. 그런데 실제 화주한테 있어서는 운송인은 이 운송주선업자입니다.
자, 이런 관계로 주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운송인이 어떤 뭐 식당에 식당을 갖고 있는 주인이다. 큰 식당의 주인이에요. 그다음에 운송 주선업자는요, 여행사의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LCL 화주들은 그 여행객들, 외국에서 이제 여행을 왔어요. 이 사람들을 쭉 데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켜야 되는데 미리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행사는 여행객들한테 돈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여행 대금의 일부로 그 밥값을 미리 받아놓고요. 그거는 여행사는 또 식당에다가 돈을 나중에 지불하겠죠. 식당 입장에서 자기 고객은 여행사예요. 이 사람들은 뭐 누가 올지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예시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개념을 좀 봐두시고요. 운송주선업자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특히 화물을 LCL 화물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컨테이너 하나에 적재하는 일들을 하고요. 물품을 보관한다든가 뭐 창고를 섭외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해상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내륙 운송 같은 거 실제로 그 화물을 갖고 화물이 있는 장소가 뭐 서울 어디다 그럼 거기서부터 물품을 갖고 와서 부산항에서 혼적을 한 다음에 미국까지 보내고 미국에서 따로 이제 물품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담도 여기다 그냥 하면 돼요. 나는 선사하고 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고요. 화주는 운송 주선업자를 이제 거래처로 삼고 여기다가 내가 다음 주에 수출해야 되는데요. 팔레트 한 5개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약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그 운송 같은 것들을 수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운송 주선업자 얘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할 거니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양과로 3번 보겠습니다. 정형화된 약관. 약관이라는 게 계약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관이라는 건 영어로 clause라고 쓰는데요. clause가 계약의 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의 조항들, 그 계약의 조건, 계약서 자체도 약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형화된 약관, 화주마다 그 화물의 주인마다 다 계약 조건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동일한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합계약의 방식으로 선화증권상의 운송조건, 계약서는 따로 없고 선화증권과 같은 운송서류상의 그러한 계약의 내용을 기재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라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